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교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수급의 주체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열심히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기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기가 매수했고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 꼭 체크해 봐야 될 텐데, 환율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할 때, 근데 장 시작할 때는 좀 1387.6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엔 다시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중 한때에 네, 지금 1397원까지 올라가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빠진 상태로 139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은 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한미 간의 통화 수화부 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게 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요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신흥국 혹은 네, 그 다음에 또는 뭐 선진국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원화가 약화한다기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솔직히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이 결과를 앞둔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떴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네,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계속 사람들이 좀 관망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살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유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이다라는, 네, 시장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측대로 가면 수준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측보다 조금 더 높은, 네, 1%대로 뭐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땐 조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회의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네, 잘,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기사를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굉장히 좀 파장이 좀 생겼는데, 백악관에서는 비상사태 해체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대만 군사 발언 개입을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네, 또 막 중국이 반발하고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얘기가 나온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건 어찌 보면 조금 중국을 도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통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얘기하기를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노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국은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하고 통일은 필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렇게 회유를 하든지, 뭐 나중에 진짜 행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전쟁을 불사르고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얘네가 지금 뭔가 굉장히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만을 대하는 건지, 그리고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조금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은 유엔의 기본 정신을 위반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일단 푸틴이 수세에 조금 몰렸잖아요. 그러면서 30만 예비군을 짐집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까지 지금 약간 거론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쟁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혹은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기사는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러시아 정말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솔직히 전 좀 궁금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했고, 좀 수세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좀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진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또 푸틴이 그러면 탄핵을 당할 건가 뭐 약간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또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얘기하기를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무기를 원래 좀 팔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무기에 이제 더 팔면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쵸. 네, 아무래도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9월 9일절 축하한 시진핑에 답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심으로 뭐 사의를 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는 네, 이런 보여주기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기사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닫힌 문을 열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 핵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만약 니네가 조금 더 닫혔던 문을 열어주면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다. 뭐 아니면 닫혔던 문을 우리가 좀 노력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뭐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는데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나라 쪽에서 약간 일방적으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보시면 한국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를 하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만나지 말자. 예,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한국 측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로 네, 조금 앞서서 그냥 기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외교적으로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의 순자산 700억 자산가가 세계 11번째로 많대요. 우리나라 게 부자가 많나요? 네, 왜 내주인 없는 건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기사가 딱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우리나라 700호 자산가가 많다고? 막 11번째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놀랄 로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뭔가 네, 약간 딴 나라 얘기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다시 네, 엄청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1000명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쭉 더 줄어들면 정말 이제 코로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독감이나 뭐 수족구 이런 것들도 유행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네, 다시 또 재유행이 될지 아니면 또 겨울 때 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하게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은 코로나는 이제 조금 끝난 건가 싶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네,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출산할 때 네, 병원에서 출산을 못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조심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걸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몸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0.87% 하락을 했고요. 2347.2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추세를 봤을 때 그쵸, 안 좋네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 더 가팔라졌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내려왔죠. 그리고 하단부도 점점 강하게 밀어내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하락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에, 여기 앞에 전저점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깰지 말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깬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계좌를 지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고요. 오늘 마이너스 0.72% 하락했고요. 754.8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추세상으로는 뭐 그냥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여기를 깨줄지 어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FOMC나 이런 것들의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질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냥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뭐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매매를 하기에도 솔직히 뭐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네, 좀 따라붙기에도 뭔가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시 에너지 주고 막판에 뛰어 올랐는데, 요것도 한번 내일 좀 지켜보다가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장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진짜 막 좀 안 좋게 나오면 투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캐리보이님이 얘기하시기를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가 나중에 보면 막상 좋았던 적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한번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네, 공포 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이 너무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니까 여기가 이제 좀 저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본인이 이제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조금 이렇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들어갈 땐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날이었고요. 내일도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한번 파이팅한 장을 맞이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신고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